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관련 얘기를 하겠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부 정치인들의 이 가짜 유공자 관련해서 내일 오후에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회 시민운동 단체 내에 새롭게 구성이 되는 공익지킴이 센터의 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 공익지킴이 센터에 어떻게 보면 첫 과업으로서 일로서 이번 형사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름 꼼꼼히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해찬, 민병두, 설훈, 이 세 의원, 이건 본인들이 5.18 민주유공자라고 본인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이들은 5.18 유공자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었다고 저희가 확신했기 때문에 이에 조사 그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일 아마 오후 4시경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마 많은 유튜버 운영자들이 생방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 제가 스스로 방송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물론 그때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제 방송에서 왜 그들이 5.18 민주유공자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고발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에 앞서서 5.18과 관련된 크게 그 희생자들에 대한 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그 관계 법령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1990년 8월 달에 제정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이제 약칭 줄여서 5.18 보상법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2002년도 1월 달에 제정이 돼서 2002년 7월 달에 시행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5.18 유공자법이 있습니다. 이 5.18 보상법은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또 사망한 자, 그리고 행방 불명된 자, 그리고 그 유족들, 그 다음에 부상자, 그리고 그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생계 지원금이 필요한 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법은 이러한 5.18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은 자가 이 5.18 유공자법에 의해서 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아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한 보상 이외에 더 나아가 뭐 의료 지원 또는 뭐 그 본인 또는 가족의 어떤 그 학비 지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생계 지원, 이러한 것들을 그 예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5.18 민주 유공자가 되려면 일단 5.18 보상법에 의거해서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뭐 사망자, 행불자 또는 뭐 부상자 또는 기타 지원금, 이런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18 보상법에서 정한 그러한 보상금, 지원금 포함한
보상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5.18 유공자법에 의해서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해찬, 민병두, 설훈 이 의원의 경우에는 이 5.18 보상법에서 정한 그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고요. 따라서 이들은 5.18 유공자법에 의해서 5.18 민주유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이들은 5.18 민주유공자로서 본인 또 그 가족들은 여러 가지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들은 5.18 유공자법이 정한 그 적용 대상자 세 가지 유형 중에 바로 기타 희생자로서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된 것인데요. 이 기타 희생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5.18 보상법상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하느냐 하면 바로 5.18 보상법 제22조가 정한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지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5.18 보상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 5.18 보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하면 광주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항의 문헌에 보면 이해찬, 민병두, 설훈 그때 5.18 당시 광주 현장은 물론이고 전라남북도 현장에 없었던, 따라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세 사람은 이 법 규정에 의하면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 한글을 아는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이 세 사람은 이 5.18 보상법이 정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규정의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광주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법문에 의하면, 규정의 문헌에 의하면 이 세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특히 제가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인데요. 바로 5.18 이 보상법 제정 직후인 1990년 8월 14일경에 이 보상 업무는 광주광역시가 하게 되어서 광주광역시가 그러한 보상을 받을 사람을 심사하는데 그 바로 적용하게 될 하나의 검토 기준을 만드는데요.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성 검토 기준이라고 하는 바로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의 어떠한 그러한 그 범위와 그 판단 기준을 아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성의 심사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개념을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으로 딱 한정해서 정했고요. 또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성에서 이게 관련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도 그 요건을 피해 내용의 한정성, 그리고 피해 원인의 직접성, 피해 결과의 현재성, 그리고 피해 정보의 법정성으로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더욱더 이 세 사람은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광주에 내려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뭐 그거 관련된 뭐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뭐 억울하게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심사 기준에 의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 납득이 100%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찬 의원이 자신이 5.18 민주유공자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근거로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인가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2002년에 이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안에 제4조에 3호에 광주 민주화운동 구속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것은 사실을 오도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그러한 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5.18 유공자법 그 법 규정을 제가 보여드렸죠. 거기에는 이 이해찬 의원이 얘기한 3호 광주 민주화운동 구속자가 아닌 기타 희생자입니다. 이 이해찬 의원이 얘기하는 그 입법안은 말 그대로 제정 시행된 입법이 아니라 그때 당시 뭐 거론된 입법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말 그대로 제정 시행되지 않은 입법안을 들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이해찬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입법안이 정식으로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입법안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들이 5.18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받고 또 5.18 유공자법에 의해서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된 그 과정에는 매우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들이 그 보상 업무 또는 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자와 뭔가 공모를 하였거나 또는 이들이 속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 어떤 진실을 파헤치고 그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뭐 강제 조사권이 없는 저로서는 결국은 강제 조사권이 있는 수사권이 있는 검찰의 힘을 빌어서 검찰의 그러한 사명감을 믿고 제가 형사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5.18 보상법상 보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다만 이들이 보상금을 받은 것은 1998년인가 99년이기 때문에 일단 공소시효, 사기죄의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보이나 그러나 이들이 5.18 유공자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 예우를 받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5.18 유공자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각종 예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기 또는 이 바로 5.18 유공자법 위반죄로 의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죄명으로 형사 고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명두 의원은 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된 것이 2013년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5.18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받은 것은 그 즈음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민병두 의원은 그 보상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기죄로도 처벌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뭐 요새 말로 뭐 시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 사람의 어떤 형사 고발에 따른 수사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 이외에 특히 이 기타 희생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가 그러니까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상당히 많다. 따라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그 잘못을 밝히고 국민과 진정한 5.18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진해서 등록을 철회하고 받은 보상금 다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용서를 공개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저희는 철저히 나름 조사를 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면 그들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이 형사고발에 이어서 관계 5.18 유공자법에는 이러한 거짓으로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거나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받은 지원 금인 경우에 이것을 환수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 그러한 등록 취소 그리고 환수 조치를 정식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가 그게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훈처장 등 관련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을 할 예정입니다.